네, 안녕하세요. 맨날 영어의 선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수능 영어 첫 강이에요. 자, 다들 펜이랑 그리고 필기할 그런 종이나 아니면 책 다 준비하셨나요? 자, 선생님은 이번 강의를 나가면서 선생님의 목표는 뭐냐면 부담스럽지 않게 쉽게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정말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번 강의가 마지막이다. 난 정말 이번 강의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진도 나갈 때 이제 덜 어려웠으면 좋겠다. 그만 어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은 갖지 말되 모르는 거 있으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Chapter 1, 문장의 형식. 벌써 우리 중학교 친구들, 형식이라니. 네, 이제 조금씩 알 때가 됐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문장의 품사, 그리고 문장의 자리 배웠으면요. 주요 구성 성분 배웠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그런 것들을 다 혼합해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배웠을까?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영어를 내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선생님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챕터 1 문장의 형식 가볼게요. 우선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벽해지는 그런 것들을 문장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랑 동사. 근데 이거는요, 일형식이면서 동시에 모든 절에는요, 주어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이 되려면, 절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절이 뭐예요? 아니면 문장이 뭐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형이에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목적격 보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는 정말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Stars twinkle. 별이 반짝입니다. 요렇게 해도 문장이 역시 문장의 내용이 전달이 되죠. 별이 반짝이는구나. 두 번째, 바람이 붑니다. 세 번째, the boy shouted. 남자아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네 번째, she jumped. 그녀는 점프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첫 번째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리고 문장 끝에 점이 오는 것까지 정말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일형식 문형.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이 된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 중 하나라도 없으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아.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단, 명령문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명령문은 어떻게 생겼더라요? 앉아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sit down. 뭐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가 없죠? 네, 주어가 왜 없어요? 왜냐면 앞에 너 앉아 이렇게 유가 생략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유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너무 쉽다. 괜찮다. 괜찮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너무 넘어갔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까지는 선생님이 주어 동사로 의미가 완전히 통한다고 했어요. 별이 반짝여. 바람이 불어. 그리고 남자애가 소리 질렀어. 그녀는 점프했대. 뭐 요렇게까지 해서 문장이 완전하다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줄 부분은 뭐냐면요. 수식어예요. 수식어. 선생님 수식어가 뭐예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수식어 우리 그 선배들은 다 알죠? 수식해준다라고 하면요.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즉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입니다. 예,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가 문장을 수식해 주냐면요. 문장에서 이제 수식어구 역할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우선은 지금 처음부터 천천히 가볼 거니까 선생님이 나오는 것만 다뤄주면서 점점 더 더해가 볼게요. 자, 별은 반짝여요. 어디에? 언제? 밤에 반짝여요. 라고 해서 이거는 시간이 나왔죠. 시간에 부사절이 나왔습니다. 부사구죠, 부사구. 그리고 두 번째, the wind blows from the east. 여기서는요, from the east라고 해서 이것도 방향의 부사가 또 나왔어요.
네, 선생님, 방금 부사 구라고 했는데요. 구는 뭐예요? 여러 개의 단어가 그냥 합쳐진 걸 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부사구. 그죠? 네, 그럼 부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ly가 붙어서 한 단어인 것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 남자아이는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시끄럽게 소리 질렀다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부사가 나왔어요. 그냥 남자아이가 소리 질렀다라고 할 때보다 시끄럽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시끄러운 느낌이 나죠. 그 문장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녀는 점프했대까지밖에 못 봤는데 이번에는요. 아주 carefully 조심스럽게 점프했대. 어디로요? Into the lake. 호수 안으로요. 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부사가 왔어요. 자, 친구들 한번 봐봐요.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한데 근데 거기다가 수식어구를 넣으니까 어때요? 문장이 조금 더 풍부해졌죠? 그래서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와, 이 형식은 문장이 기본적으로 되게 짧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꾸며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꾸미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이렇게 수식어구 있죠? 괄호칠 거예요. 이렇게 괄호칠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단 주어 동사에는 절대 괄호치지 않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구가 조금 아까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것들은 예외가 아닐까 싶어. 예외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숙지하고 반복하고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한 친구들이 뭐 이 정도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먼저 볼게요. 로버트는 is 입니다, 있습니다, 됩니다 막 의미가 되게 많아요. 비동사는. 근데 여기 보니까 in his room이라고 부사구가 나왔네요. 그것도 장소의 부사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비동사 해석 어떻게 될까요? 로버트는 그의 방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요 뒤에 전치사구로 이어져서 즉 전치사구 아직 모르죠?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 이어져서 문장이 완전하게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 I am 나는 am 입니다 또는 있습니다 하면 문장이 완전하게 전달이 되나요? 안 전달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반드시 부사구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문형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조금 아까 시끄럽게 소리 지르다, 조심스럽게 점프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사구가 아닌데 근데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 뭐 있다고요? 여기 4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The tree stands on the hill. 자, tree, 나무는 stands,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을 거면 굳이 이 문장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위에 있는 동사들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꼭 있어야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나무 하나 있어 라고 얘기해봤자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근데 나무 하나가 어디에 있어? 라고 더 자세히 얘기해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하고 조금 더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지면서 의도도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lie, stand, stay 이런 것들은요. 뒤에 뭐 어디에 머무르는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요 정도까지는 다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동사 있다고요? 비동사, lie, stand, stay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거죠, 이거. 자, 주어 동사 문형으로 잘 쓰이는 주요 동사들입니다. 자, 요런 것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나는 live, 산다. 어디 살아요? near the park, 공원 근처에 산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살다라는 단어도 보통 일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일형식 동사 아는 거 다 말해봐라고 할 때 그냥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 딱 외우고 있으면 그 친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그룹핑 해가지고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몇 개 정도는 외워놓읍시다. 그리고 모니카는 종종 walks 걷습니다.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걷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부사구가 나왔죠? often. 이것도 역시 often. 이것도 빈도부사라고 해서 얼마나 종종 걷는지 이렇게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일형식 됐어요? 그래서 walks라고 하면 걷다. 이것도 역시 일형식이고요. Suddenly 갑자기 the small bee appeared. 작은 벌이 한 마리 나타났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까지만 쓰고 문장이 완전합니다. appear 정말 중요한 일형식 동사예요. 나타나다. 자, 그럼 친구들 disappear 무슨 뜻일까요? 앞에 this가 붙었어요. 나 누구 디스 할 거야 라고 하면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disappear 이라고 하면 사라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둡시다. appear 앞에 this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appear가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형식 동사예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The heavy snow fell and the sun didn't rise. The heavy snow 그 정말 무거운 눈이라고 많이들 해석하는데 무거운 눈이 뭐겠어요? 많은 눈 얘기하는 거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the sun, 해는 didn't rise,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둘 다 주어 동사, 일형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형식 동사들 fall 떨어지다 많은 눈이 내렸다 떨어졌다 그리고 happen 발생하다 go come disappear 여기 있었네요. 자 그리고 rise 여기 나왔다 떠오르다 이것도 역시 일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what happened in the kitchen 무엇이 일어난 거야?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무엇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도 역시 일형식 문장이겠죠? 왜요? 동사가 happen 일어나다 일형식 동사이니까요. 그래서 일형식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좀 많이 외워놓으세요. happen, occur 이거 두 개 비슷한 단어고요. 그리고 walk, go 가다, 걷다 이렇게 짝지어서 외우면 되겠죠? come, 오다. 요게 좋네요. 가다, 오다 요런 것들 같이 짝지어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rise 이 단어 있잖아요. rise. 그냥 공항에서 라이즈인가? 그 아이돌 친구들 봤잖아요. 어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만지. 자, 라이즈 보면요. 이거는 오르다란 뜻이에요. 오르다. 근데 친구들 영어 공부하면서 raise란 단어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raise. 네, raise라는 건요. 오르다가 아니라 이거는요.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올리다. 선생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태양이 떠오르다가 맞아요. 태양이 떠올리다가 맞아요. 떠오르다. 그죠? 태양은 떠오른다, 오른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적어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raise. 나는 올렸어. 뭐를 올렸어?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자, raise는요. 올리다란 단어도 되지만 키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단어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룰 텐데요. 근데 이제 올리다는 뒤에 뭐를 올려? 라고까지 얘기해야 문장이 완전하고요. rise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문장 자체가 혼자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문형으로 잘 쓰는 주요 동사 옆에다가 일형식 동사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 친구들은 부사랑 부사구는 같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품사람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일형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특히 명사랑 함께 나오면 안 된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 많이 하면서 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은요. 구동사 볼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부사는 뭐예요? 부사구는 뭐예요?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부사는 한 단어인데 부사구는 여러 단어야 라고 대충 얘기했었죠. 이제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배워볼게요. 구동사란
동사가 부사 또는 전치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 문장에서 어디 있어요?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 동사가 부사 또는 전치사와 합쳐져서 쓴 거를 부동사라고 한다 했으니 이 문장에서는 우선 동사를 찾아보면 어때요? stood 여기 있죠? 그리고 또 walked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she stood up 여기 보면 stand란 단어 옆에 up이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있죠? 여기까지를 한 단어 취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She stood up. 그녀는 일어나서 walked to the window. 창문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don't come back. 돌아오지 마 라고 했을 때도 come 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back 이란 전치사가 붙으니까 얘 갔다가 돌아오지 말란 뜻이구나 라는 식으로 방향이 조금 더 추가되죠. 일어날 때 위로 일어나니까 stand up 이고요. 돌아올 때도 갔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back 이란 단어가 붙으면 돌아오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랑도 함께 쓸 수 있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checkup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SV로 표시하시오.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각각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 같이 들었으니까 부사나 부사구에는 또는 수식어구가 보인다라고 하면 괄호까지 꼭 쳐주세요. 시작. 네, 끝났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당연히 1초 안에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동영상 눌러놓고 풀고 그리고 나서 동영상 다시 이제 플레이 하는 거죠. 자, 볼게요. My friend, 내 친구는 run, 달립니다. 자, 여기 s가 왜 붙었어요? 그렇지. My friend는 3인칭 단수니까요.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와야 돼요.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그래서 my friend runs very fast. 내 친구는 달린다. 근데 어떻게 달려요? 아주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해서 부사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n the afternoon 여기도 역시 전치사가 있는 거 보니 얘도 부사 친구네요. 같이 이렇게 잡아서 부사구 표시해 주세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 the rain stopped. 비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3번 문장 볼게요. Jane smiled at the joke quietly. Jane은 주어 smiled 웃었습니다 까지만 써도 괜찮은데 어딜 향해 웃었냐면요. at the joke 그 농담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웃었어요? 작게 웃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웃었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부사가 있으면. 이해되죠? 쉽죠? 그 다음 4번 The museum closes early on Mondays. 그 박물관은요. closes 닫습니다. early 일찍 닫습니다. on Mondays 월요일마다요. 자,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중요한 표현 같이 꼭 가볼 건데 이거 필기 잘 해놓으세요. 자, 요거요. on 플러스 요일 뒤에 s가 붙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일마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on Mondays보다는요 every 쓰는 거 더 많이 봤는데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네. 그래서 early, every, Monday. 하지만 every 다음엔 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every Monday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전치사가 오면 이거는 전치사구는 전치사구 선생님 또 구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 둘, 세 단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해석을 했을 때 어떠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부사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사구는요. 일형식 문장에선 그냥 수식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할만하신가요? 아직까진요? 자, 그 다음. 자, 다음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저거 아마 이응이겠죠? 이응,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 것은 X 표시하고 그 이유를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 자, 이것도 다들 멈춰놓고 준비. 시작. 끝났죠? 또 멈춰놓고 잘 풀었죠? 자, 보시면 rises quietly and gently. 자, 우선은 ly가 붙은 거 보니 이 친구들은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뭐예요?
그쵸? 부사죠, 부사. 네, 부사니까 이렇게 괄호치고 보면요. rises. 아까 선생님이 오르다라는 동사라고 하셨어. 근데 여기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1번은 X 그리고 A번 주어가 없음. 선생님 근데 아까 단 명령문은 제외라고 했는데 이거 명령문 아니에요? 명령문은 얘들아 명령문은 여기다 써주세요. 명령문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야 된단다. 그래서 예를 들면 sit down, stand up, be quiet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s는 지워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건 주어가 없네요. 자, 2번 the ship 그 배는 sailed 항해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녔습니다. smoothly across the sea 바다를 가로질러 아주 부드럽게 항해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파도가 치지 않는 상태로 바다를 항해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기 때문에 이응. 그리고 3번 the thief quickly the thief 우선에 ly가 붙었으니까 괄호 먼저 치고 나면 뭐가 먼저 남아요? 뭐가 남아요? the thief 도둑이 남죠? 동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동사가 없다. B 됐어요? 문장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친구들이 그걸 좀 찾아주시면 됩니다. Raindrops fall from the sky. Raindrops, 빗방울은 fall, 떨어집니다.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라고 해서 이건 주어 동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5번 The bird on the tree beautifully. 이것도 문장이 길어서 뭔가 문장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단어들이 길게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배운 대로 괄호 한번 쳐볼 거예요. 우선은 beautifully ly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볼 거고요. on the tree 이것도 장소의 전치사가 있네요. 장소의 부사구라고 해요. 이런 것들 지우면요. The bird 새는 근데 나무 위에 있는 새는 아름답게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X 치고 B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아름답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친구들? 뭐 할 것 같아요? sings 뭐 요 정도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아니랍니다. 쉽죠? 10조 하면 안 되는데 안 쉬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자, 다음 각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 밑줄을 긋고 SV로 표시하시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준비. 먼저 해보고 선생님 설명 듣자요. 준비, 끝. 자, 그럼 한번 볼게요. My family, 우리 가족은요, moved, 이사했습니다. To our new home,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요. Yesterday, 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눈에 익죠.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The rabbit jumped out of the grass. 누구야? 이 토끼는요. jumped, 깡충, 뛰었습니다. 뭐 밖으로 뛰었어요? out of the grass. 이렇게 하면 잔디밭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어 동사가 있죠? 그리고 또 3번. The bookstore opens at 10 o'clock in the morning. 여기서도 서점은 밑줄 그으라 했는데 선생님 안 그을게요. 이렇게 그어야 돼 친구들은. opens 엽니다. 언제? at 10 o'clock 10시에요. in the morning 아침 10시에 엽니다. 라고 해서 시간의 부사구가 이렇게 연달아 나왔어요. 이런 거 지워주면 주어 동사 나왔고요. 그리고 the fog 안개는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and가 있으니까 문장 한 개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주어 동사랑 같은 모양이 또 나올 수 있겠어요. The sun 태양은 shone 반짝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의 과거게요? shine 그렇죠. 자, 그럼 여기 과거형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역시 shone이라는 과거가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배열 문제예요. 이거 친구들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또 문장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1과 끝이에요. 얼마 안 되죠?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어 먼저 볼게요. 나의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주어 동사가 선생님 눈에 보여요. 그럼 나에게 나를 향해서는 부사겠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먼저 한국어 문장을 조금 어느 정도 쪼개놓고 시작해요. 그래야 지금은 짧아서 할 수 있지만 조금 길어지면 못 쓰는 친구들은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또 한국어 볼까요? 비행기가 얘 주어고요. 날았다 얘 동사죠? 어딜 날았어? 하늘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는 또 은는이가 나왔으니까 주어고요. 걸어간다 동사겠죠? 그러면 어디로 걸어가나 이렇게 괄호친 부분 마지막에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무지개가 주어 나타났다 동사 어디 위로요? 산 위로 요런 것들을 지금부터 쉬운 문장부터 해야 선생님이 고등부 강사잖아. 고등학교 때는요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진짜 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가 있다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해볼게요. My mom, 우리 엄마는 자, 영국에서는 mom 이렇게 쓴다요. 선생님은 영국에서 왔으니까 두 개다. My mom smiled at m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지금 몇 분째야? 쓰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주어, 동사, at me 이거 제대로 썼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주어, 동사, at me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활용했는지 꼭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 다음 거 비행기가 the plane 날았다 flew 어디를 날았어요? across the sky 자 3번 그는 매일 학교로 걸어간다 he 여기다 나왔죠? cross 됐어요. 그는 매일 학교로 걸어간다. 그럼 그는 he. 동사 나와야 되죠? walks. 3인칭 단수니까 s까지. 여기는 그냥 줬지만 고등학교 땐 저런 거 안 줍니다. 자, walks 어디까지요? to school. 그 다음에 여기 every 띄고 day예요. 붙이면 형용사, 띄면 부사예요.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 다음 무지개가 산 위로 나타났다 라고 하면 무지개가 rainbow 나타났다 어디 위에요? over the mountain 네, over도 위고 on도 위고 above도 위인데요. 어떻게 달라요? 자, 잘 봐요. 오는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친구들 얼굴을 그릴게. 지금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우리 친구 얼굴을 그렸어요. 오는요. 여기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오, the ball is on the head.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엔요. 우리 배구인가 뭐 배울 때 오버헤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머리 위를요. 공이 슝 지나야 돼요. 그래야 오버예요. 그럼 어버브는 뭐냐면요. 머리 위에 뭔가 이렇게 구름이 떠 있거나 무지개가 떠 있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걸쳐서 있으면 over이라고 하고 above라고 하면요. 구름이 그냥 하늘 위에 계속 떠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돼요. above는 거의 한 자리에 이동하지 않고 계속 떠 있는 상태. 됐어요? 그래서 over는 뭔가에 좀 걸쳐서 뭔가 접촉하지 않고선 떠 있는 것들이 over이라고 하고 above는 어떤 한 자리에 계속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팁을 좀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강 끝났고요. 친구들 이거 1강 다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1강 복습하고 그 다음에 2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2강 시작할 때 선생님이랑 1강 복습하면서 시작할 거니까 요렇게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한번 알아놔 주시고 그리고 다음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다들 안녕.